이제 새해 들어가지고 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일본에도 전화도 걸고 좀 하고 있는데 자 좀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바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계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시기 의미를 하는 것에다가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이 식은 선형식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게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방금 전에 계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선형식을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들을 계산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입력의 제곱합, 즉 R이란 것은 입력 에너지의 총합을 뜻하는 겁니다. R이란 것은. 이 유효제수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들을 해보니까 이 계산이 이렇게 됐고요. 이 계산 과정은 쭉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변동을 구하고 분해를 쭉 해봤다 이거죠. 분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분산텀을 구해봤죠. 분산텀 구해가지고 계산한 게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오로지 한 행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실험 한 행에 대해서만 해봐가지고 이것들을 엑셀로 정확 긁은 결과에 불과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행에 대해서만 이 방금 전에 해본 건 한 행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넘버 1에 대해서 넘버 1번 실험에 대해서 그 SMB하고 베타를 구한 게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빈 칸은 시간이 있다면 그 교육생 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답하고 맞는지 또는 내 계산기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일단 오미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줄이라 믿고 그 다음에 또 그 계산기란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엑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넘버 13번째 결과하고 넘버 14번째 결과를 했더니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지금 N1, N2, N3, N4 4개 오차인자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 성능 산포가 심하던 것들이 14번만 보더라도 상당히 줄어들었던 거 벌써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반응표하고 그 다음에 그 SMB하고 베타에 대해서 반응표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공란으로 놔두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계산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을.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계산은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니까 SMB 계산 수식을 봤을 때 재현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재현이 잘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뭐 전체를 다 해서 이걸 뭐 최적 조건을 꾸려도 되지만 이와 같이 이 좀 안 좋은 뭡니까 별 영향이 없는 것들은 뭐 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이 아래쪽에서 그 S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들은 빼면 안 되죠. 이거 SNB에는 3포에는 영향은 적지만 평균치의 영향이 크잖아요. 이것은 빼면 안 되죠. F인자는. 대신에 이 B인자는 별 볼 일 없죠. 이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 후에는 이제 최적화시키는 단계예요. 1단계, SMB 2단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을 통한 예측치, 즉 추정치 계산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개를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6개를 가지고. 그래서 최적치하고 초기치하고를 비교를 쭉 해서 봤더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죠. 감도도 차이가 많이 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SMB하고 베타에 대한 실험값을 바탕으로 한 예측치예요. 예측치가 초기 설계하고 최적 설계에 대해서 해봤더니 이득이 이와 같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확인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확인 실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확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실험할 때는 노이즈 조건이 일치를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거든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쯤에 그 예측 실험, 예측치 내렸던 실험들을 할 때하고 조건이 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나왔던 확인 실험 결과가 이득이 이와 같이 구해졌다 이거죠. 이득이 구해진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려면 재현성이 있다 없다? 재현성이 있다. 그렇게 판정이 되죠. 보면은 S 베타도 확인 실험 결과 이게 재현성이 보이죠. 그 범위 내에 들어가죠. 이거의 1.3배하고 0.7배 사이에 들어가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 확인값의 베타 값도 이 추정치 값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값을 보면 상당히 하한 쪽으로 좀 값이 좀 가깝다 이렇게는 일단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하한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해봤을 때 상당히 압력 조건에 따라서 이게 제동 토크가 상당히 제 멋대로 좀 산포가 됐던 것들이 최적 조건을 해봤더니 거짓은 그냥 일직선상으로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나타나죠. 꼭 어디 프린트아웃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 것처럼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오차인자를 고려한 라버스트 디자인의 성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안심하죠. 그죠? 라버스트 디자인이 안 된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타고 가신 분들은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그럼 사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걸 장착을 한 것들은 비교적 덜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벤츠는 안 탑니다만은 벤츠를 타고 하면 시속 한 90km까지는 굴러도 거의 사상자가 안 생겨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볼보 그 보면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중기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떨쳐보죠. 떨어뜨려 가지고 전혀 위에 그저 캡이 변형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차 타라 그 얘기거든요. 실제로 한 90km 달리다가 이 굴러도 벤츠 탄 사람들 거의 안 다쳐요. 그리고 벤츠가 전통적으로 앞에 엔진 부분이 그 변형이 많이 안 되죠. 앞에는 변형이 거의 없고 다른 것들은 변해도 앞에 이 엔진 부분은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같이 이 싼 차를 탄 사람한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벤츠하고 부딪히면 죽기가 쉬워요. 왜? 정면 충돌했을 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0.2초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핸들이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근데 벤츠 차는 0.2초 사이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거죠. 부딪히면 상대편 엔진부가 찌그러 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벤츠차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방어운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사례였고요. 이 사례는 실제로 그 미국에서 1992년도에 다고시 심포지움에서 닛산 자동차의 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사성의 사례예요. NC 머신에다가 어떤 지령을 내려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보면 어떤 정밀한 치차를 이 친구들이 개발했습니다. 닛산에서. 피니언 계열을 이게 개발했는데 1년 동안 개발을 못했어요. 낑낑 돼가지고. 이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절삭을 하니까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트랜스미션용 치차의 표면 경화를 시켰는데, 이게 10시간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고주파 열처리로 1분에 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됐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절삭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구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기술은 경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절삭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못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고 선생한테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고 선생이 동특성으로 이걸 기술 개발을 해서 끝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아츠기에 가면은 일본 신뢰성 센터가, 닛산 신뢰성 센터가, 큰 신뢰성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 뭐 센터장이 그냥 죽자사자 맨날 다부 선생님 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상 기능에 의거해가지고, 즉 입력 신호는 프로그램 치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아주 어렵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깎아봐라 그랬습니다. 이런 정육면체, 이런 이제 직육면체에다가 이런 다양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깎을 수가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걸 제대로 깎을 수가 있으면, 이게 좀 뭐 깎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깎을 수가 있다면은 이건 트랜스미션용 기아 치차를, 정밀한 이 치차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라. 이게 바로 연구 방법이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실물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스투피드하다 이거죠. 실물 가지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실패하기 쉽고 그런다 이거죠. 실물 가지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테스트 피스 가지고 해라. 테스트 피스를 이용한 실험을 해라. 자, 테스트 피스를 어떨 때 많이 이용하느냐? 자동차의 영적 공정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영적 공정에다가 자동차 실제 물건 놔두고 그걸 실험할 수 있어요? 못한다 이거죠. 스판 영접으로 불 탁탁탁탁 튀는 것들을 야그 레이저 영접, 야그 CO2 레이저 영접으로 바꿨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 차체에다가 하면은 그같이 바보스러운 스투피드 하는 그런 실험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 두께가 다른 또는 면적이 다른 그 강판을 갖다가 비드 그것들을 실험을 할 때 테스트 피스 쓰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은 자동차 차체에서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피스를 쓰는 실험을 앞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NC 머신에다 줘가지고 하게 되면 제대로 잡히는 거니까 이걸 해라. 그래서 썼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NC 머신도 전사성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치수대로 깎느냐 못 깎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능은 좋죠. 항상 사람이 이상은 높게 가져야죠. 내 로또가 한번 돼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니까 5장 사지 마시고 1장씩만 산다든지 이래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은 이와 같이 이제 P 다이어그램을 전부 그려봤습니다. P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치수를 준다는 건 M을 뭐를 의미하냐면은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 이거죠. 여기에 X, Y, Z 좌표로 이렇게 잡는다 이거죠. 여기에서부터의 치수가 얼마인가를 프로그램 치수를 준다 이거죠. 그럼 이 점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점이 몇 개인지를. 그거에 각각 깎는 치수를 NC 머신에다가 지령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1로 깎아라. 그런데 1로 못 깎아요. 왜? 경도가 세고 이러기 때문에 0.995로 깎는다든지 틀어진다 이거죠. 그게 이제 바로 현실이야 이거죠. 실제로는 1을 깎아야 되는데 0.995. 왜? 바이트 이동 속도라든지 절상류, 상태 등등등 이것들이 다 영향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즉 노이즈 팩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공구 마모 등등이 다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잡았어요. 신호인자는 뭐냐? 그러면은 NC 공장 머신에서 깎으라고 준 이 절상물의 치수가 신호인자가 되는 거예요. 치수가. 뭐냐면은 이걸 뭐 말로만 하니까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포인트다. 2포인트다. 3포인트다. 4포인트다. 뭐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신호인자가 된다 이거죠. 즉 MX1, MY1, MZ1 점 하나에 세 좌표씩 나오겠죠. X, Y, Z 좌표가 나오니까. 그죠? 그랬을 때 N1, N2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냐 이거죠. 즉 여기에서는 뭐
이게 이제 숫자에 따라서 뭐 1, 2, 3을 줬는데 N원 오차 조건에서는 이게 0.99가 나왔고 이건 1.985가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이거죠. 숫자가. 이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신호인자라는 게. 네, 그렇게 줘가지고 전체 데이터 개수를 따져보니까 66포인트에 대해서 다 준 거예요. 66포인트에 대해서. 다 줘가지고 이걸 신호인자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이즈 팩터를 고려해서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열화 전하고 열화 후하고 경도가 바뀌었잖아요. 아주 센 경도하고 무른 경도하고를 로크웰 경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따져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직접 이용을 했습니다. 아까쯤에 10시간하고 1분 걸리는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그래 보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구해줬다 이거죠. 신호인자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N1, N2를 구해서 SMB하고 베타를 구한 게 그 값이에요. 이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가 외측 배열에 여기가 하나가 더 있겠죠. 그죠? 실은. 근데 한꺼번에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지금 위에다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 내측 배열 외에 외측 배열에 이게 지금 들어가서 이게 계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선형식의 숫자는 몇 개입니까? 우리 저 이태근 씨. 선형식의 숫자는 몇 개예요? 그렇죠. 2개 맞습니다. 예, 제대로 교육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인자 수하고 똑같아요. 선형식은 2개입니다. 오차인자가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L1, L2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자, 그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 반응표는 계산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쭉쭉쭉쭉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대로 그리기만 하시면 되고, 자, 잘 그려서 나왔다. 그러면 추정하고 확인치를 따져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잘 나왔다. 그러면 이게 확인해서 재현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조정해 놔면은 지금 감도 조정을 좀 해야 되죠. 감도 조정을. 그래서 y 꼴 베타 m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m이 신호인자잖아요. 신호인자는 베타분의 y니까 이걸 했더니 뭐라 나오냐면 1.0061y가 나왔다 이거죠. 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현재에 주어진 공작직에 지령한 것들에다가 1.0061배를 곱해서 지령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신호인자를 우리가 지금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신호인자를 주면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준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1.0061배를 곱해서 재지령해서 깎으면 제대로 깎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아주 생산성 향상이 10시간 걸려가지고 했던 것들을 1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공도 재면은 이게 바로 이 생산성 향상도 되고 경쟁력 향상이 어마어마하되겠죠. 경쟁 향상이. 네. 이 부분은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네. 지금 이 정도를 밖에 관리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경도를 좀 높여가지고 이걸 재료를 높여가지고 치차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죠? 트랜스미션 기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경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고경도 재료를 만들어내는데 절삭 기술이 헛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경도 올려놨긴 올려놨는데 절삭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절삭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개발이 가능한지 그 해결 예라고 보시면 되죠. 절삭 기술을 개발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 최적 조건 고른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쯤에 원재료의 그 32HC든지 아주 경도가 높은 38HC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대로 깎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 노이즈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노이즈에 둔감하게끔 된다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재료에 상관없이 제대로 깎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도에 그러니까 32를 주든 36을 주든 34를 주든 38을 주든 그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제대로 깎는다는 걸 의미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동특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동특성이 뭐냐고 그러냐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컨디션의 와이드 레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고정도로 정도가 3초가 있는 기준으로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3% 기준이 아니고 그 로크엘 경도면 로크엘 경도 이거 지금 30 이걸 의미하는 3%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트마다 네, 예. 그러니까 로트마다 예를 들어서 3%가 경도 3%가 있더라도 이 조건대로 해두면 어떤 경도에 물건이 들어와도 제대로 깎는다는 걸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동특성 기술 개발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어떤 재료를 갖다 주더라도 제대로 깎아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기존의 15%에서 30% 그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제어 인자를 어떻게 잡았나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죠? 방금 전에 아까쯤에 그 인자 수준 조절하는 것은 그 15% 조절한다 뭐 이것은 이제 인자 수준 조절하는 거랑 관계 있고 N1, N2라는 것은 재료의 경도에 관계없이 깎을 수 있다는 걸 둔감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그 공작 기계의 그 오퍼레이션 조건하고 좀 관련이 좀 있었겠죠. 이건 이제 논문으로 나와서 있어요. 일본 논문에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접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그 논문들이 좀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특성까지는 일단 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 4장에 이제 로바스트 설계 계획이 있는데, 좀 시간상 바쁘다 보니까 좀 건너뛰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어제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프로젝트 범위를 좀 너무 좁거나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에너지 사상의 근간 이상 기능, 그 다음에 노이즈 전략을 잘 수립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저인자 수준에 따른 적절한 직결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파라미터 양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이 1번부터 8번까지의 그 수순대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 양식 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건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쓰셔도 돼요. 꼭 제 양식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양식 편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검토해 볼 게 뭐냐면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부 시스템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신다 이거죠. 그럼 자, 만든다면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냐. 경계는 뭐냐. 경계를 구분짓는다는 기능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하부 시스템 기능이 또 있다. 그러면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있다. 기능이. 그러면은 꼭 분해를 할 필요는 없죠. 하부 시스템까지. 그걸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결정할 때서는 어떤 하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또는 실험 실행의 타당성하고 비용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기술, 하나는 뭐 감광 기술이 되고, 하나는 뭐 인쇄 기술이 되고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두 가지 범위를 고려를 해서 이 프로젝트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굳이 제록스는 소형 복사기를 13개 하부 시스템으로 분리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13개로 나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토너 용융하고 포토 드럼이 상당히 핵심 기술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한국 업체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이거 가르쳐주면은 다 뽀록나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 기술이거든요. 자동차 여닫는 힘도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힌지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웨드 스트립 디자인, 뭐 레치 디자인 등등등이 잠깐 보여드렸죠. 한 7개, 8개가 관여가 되죠.
그래서 고급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해가지고 된다. 처음에 저희 나라 만들 때 포니 생각하시면 되죠. 포니하고 지금 에쿠스하고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이 자꾸 돼야만이 고급차가 되는 거예요. 고급차가. 자, 일반적으로 커다란 전체 시스템보다는 각각의 하부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개하면서 로버스트니스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전제 안 할 때까지 이렇게 하부 시스템으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만일에 어떤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있다면은 좀 분리해서 연구를 진행해라. 즉,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ABS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ABS만 따로 떼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요즘 뭐가 문제냐. 비싼 풀 사양으로 해가지고 에어백을 설치했다 놨더니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 요즘 그게 상당히 소비자가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에어백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안 터져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실험실에서는 잘 터지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라브스터 디자인 안 됐다 이거죠. 분명하게. 외부에 나갔을 때 조건을 고려치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설계해가지고 터지나 그것만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면 안 터진다 이거죠. 어쩔 때는 또 약간의 미세한 충격만 있어도 터져버린다든지, 그죠? 또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데 안 터진다든지, 이 기능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임무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을 쭉 직렬로 쭉 한번 시켜봐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닛산 자동차 쪽에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쭉 직선으로 변화를 시켜봤을 때 힘의 전달 과정 또는 뭐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쭉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 그랬을 때 이런 페달 시스템 또는 뭐 이 브레이크 패드로 다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맞춘다 이거죠.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고 브레이크 패드 만드는 업체가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것도 기술 안 줘요. 비싼 돈을 받고 OEM 만들라고 주지, 이 배합 비율은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의 배합 비율을 연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에서. 이 믹싱하는 혼합물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 혹시 개인 사업을 하게 되겠다. 내가 패드를 만들어 봐야 돼. 그러면 그 논문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다우치 실험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하면 되죠. 뭐 하면은 못 만들 리가 없겠죠.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 최적화를 각각 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받는 힘에 따라서 제동 토크가 산포가 생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일정하게 나와야지 이 제동되는 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능하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하고 코스트가 또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부가 기능을 많이 요즘 붙이죠. 근데 요즘 불황이 닥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가 기능을 오히려 빼요. 괜히 부가 기능 달아가지고 돈만 들지 소비자들이 안 사거든요. 자, 여러분들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 뭐 얼마나 쓰십니까? 앞에 뭐 여러 가지 뭐 모드 바뀐다든지 그런 거 쓰세요? 되게 주로 채널하고 음량 많이 쓰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보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의 우선 제1의 원칙은 그런 필요 없는 기능은 없앤다. 그죠? 보조 기능을 없앤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 많이 없애는 게 오히려 소비자한테 도움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기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목하는 것은 목적 기능이다만 주목을 하게 돼요. 소비자나 이 고객, 사용자는 목적 기능이라 이거죠. 그죠? 제가 볼펜을 가지고 쓴다. 글씨만 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일단 글씨가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엔지니어는 다르다 이거죠. 그 글씨 목적 기능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어떤 부품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설계 파라미터하고 관련이 돼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대롱으로 해가지고 잉크를 집어넣어서 잉크가 중력 작용에 의해 가지고 잉크가
이 볼 포인트 앞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그게 글자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자는 종이가 매끄럽거나 거칠거칠하거나 오늘같이 추운 날씨거나 아주 더운 베트남 같은 연천 날씨에서나 상관없이 잘 나와야 된다 이거죠. 기술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는 게 그 기본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에너지적인 그런 그 인풋 아웃풋 관계가 없는지, 그러죠. 그랬을 때 입력 신호하고 출력 반응 간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들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의 기본 기능에 주목을 하는 게 이 라버시티 디자인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실험 계획법의 파라다임에서 이와 같은 기본 기능을 고려한 파라다임으로 바꾼 게 바로 라버시티 디자인의 큰 성과예요.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건 이 기본 기능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그냥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본 기능을 어떤 법칙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기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상 기능을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팅 두께다, 디포지션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코팅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반도체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면은 이제 이건 실습 과제입니다. PCB 용접, 공정이라든지, 이거 다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업체를 가니까 PCB 쪽에 이제 자동 납땜을 하는 그가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분량이 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쭉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면서 납조에 이렇게 납을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보니까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안에 공기 빨아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노이즈 조건들 잡고 그 다음에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이런 것들 그 제인자로 잡아가지고 그 동투성 실험을 했더니 한 번에 그냥 잡히더라고요. 한 번에 잡혀가지고 공정 조건을 다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그 수율이 높게 나오는 그게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걸 이해를 잘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산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되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기능을 표현할 때는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안 돼요. 긍정적으로 뭐든지. 그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동사형으로 글씨를 쓴다. 이 개의 기본 기능이 뭐냐? 글씨를 쓴다라든지 또는 토르크를 전달한다라든지 힘을 분배한다. 이러지 좀 부정적이거나 어떤 수동적인 동사 쓰지 마라 이겁니다. 뭘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뭐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상당히 이 사고가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능을 표현할 때는 그 긍정적인 동사하고 측정학습 명사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을 가능하면 재지 말라고 그랬죠. 증상을 잰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는 기본 기능을 측정을 해서 고친다 생각해서 그런 파라다임으로 해 나가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산업 현장에서 시간이 없다라든지 하게 되는 경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특성을 정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이제 어떤 분이 설계에서의 제약은 없느냐? 물론 제약이 있죠. 정부의 어떤 레귤레이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이건 가격은 어느 정도 맞춰라. 크기는 어느 정도 맞춰라. 이런 것도 쭉 있다 이거죠. 분해 소멸에 맞춰라.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이 제인자하고 수준 결정 시에 상당히 중요하게 해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실험 조건은 일단 이 시스템이 건재될 조건이라든지 어떤 품질 목표 이런 것들하고 고려해서 실험 조건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도와줬던 게 요즘 마그네트론으로 했었는데 요즘 할로겐 램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정에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아마 할로겐 램프가 들어간 전자레인지가 나올 텐데, 이거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 시간이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적게 되는 거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개발할 때 제가 좀 호주산 고기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또는 팬 피자. 왜냐면 그거 넣어가지고 팬 피자든 호주산 뭐 갈비살이든 상관없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불러요. 오셔가지고 좀 드십시오. 그럼 할 수 없이 점심 먹고 나왔는데도 할 수 없이 가서 보면 갈비니까 있을 때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먹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 할 때도 좀 많이 할로겐 램프 그거 할 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IH 밥솥 있죠? IH 밥솥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 LG 전자에서는 IH 밥솥 외에는 안 만들어요. 나머지 전부 다 OEM입니다. 나머지 건 돈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값도 싸고 경쟁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오히려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IH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부가 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IH를 빨리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밥솥 만드는 사업부가 허덕허덕해요. 그거 안 만들면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기술을 놓치다 보니까 계속 뒷북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선행해서 개발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IH 밥솥 할 때에도 밥 알갱이를 실험하는 좀 다 있거든요. 어땠을 때 가장 소비자가 이 밥맛을 좋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들은 밥 알갱이를 했을 때 수분 함유량이 그걸 결정을 지어줘요. 그래서 밥알을 하나씩 밥알 된 것들을 핀세트로 해가지고 이 침봉으로 누르는 실험이 있어요. 누르게 되면 수분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그걸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 되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이 실험 계획이라든지 이것들 포함을 시켜서 한 것들이에요. 코일의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밥을 뜸들일 때 시간은 어디 정도에서 이 곡선의 최점에 다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냥 내놓는 건 아니고, IH 밥솥 또는 시장에 쓰는 식기세척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하는데, 아니면 IH 밥솥이 좀 비싸요. 좀 비싸죠. IH가 인덕션 히터라는 뜻입니다. 유도 가열이라는 유도 가열해가지고 혹시 호텔에 가보시면 이 커피포트 그냥 놓으면은 물 끓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인덕션 히터의 그거예요. 그래서 포일형도 있고, 그건 이제 아주 소형이고, 그 아주 큰 형도 나오고 그래요. 아주 큰 형 만들면 이제 밥솥도 그냥 물만 이렇게 얹어 놓으면 밥이 되는 그런 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비싸죠, 아무래도. 신혼 부부들이 많이 이제 하는 그러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입력 신호하고 어떤 출력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들을 많이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은 이제 컨스턴트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엔지니어한테. 시스템 어떤 개발을 할 때, 자,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뭘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 시스템이. 그러면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다 이거죠. 그래서 컨스턴트리 해야 되고, 연습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콩나물 재배까지 이걸 다구치 기법을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 일본 슈퍼마켓에 가면은 반드시 떨이 판매가 있습니다. 마지막 폐장 직전에 굉장히 싸게 팔아요. 2,000원, 3,000원 되는 것들을 200원, 300원에 털어버려요. 왜냐면은 안 팔면 써가지고 결국은 원가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판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콩나물이 오래 가야 되고, 그죠?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성장도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시키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냐, 이것을 다구치로 했던 거예요. 식물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멋지게 삼포란 그런 기업에서 성공시켜가지고 담당자가 1계급 특진했어요. 성과가 좋아가지고 1계급 특진한 성과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 어떠냐? 동물 실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동물 실험에다가 적용해 본 것은 쌀통 있죠. 요즘 이제 쌀통 쓰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쌀통 보면은 하얀 애벌레들 나오죠. 쌀벌레들. 쌀벌레들 나오는데 오래 묵다 보면은 쌀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쌀벌레가 안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걸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쌀벌레의 암컷, 수컷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근데 남성분들은 못해요. 그 실험을. 쌀벌레가 암수 구분이 안 됩니다. 눈으로는. 아무리 눈이 좋아서 라식 수술 하신 분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이게 도끼를 맞았는지 방망이를 찾는지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이게.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때 여성 연구원을 채용을 한 겁니다. 해서 여성 연구원을 채용을 하니까 안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남성 연구원들은 죽여버려요. 화딱지 나고 그러니까 핀셋으로 갈아버리면 다시 실험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호인자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이 개체의 증식 수를 따져보는 Y를 따져보는 동투성 실험인데 죽여버리면은 다시 또 원상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 연구원을 통해서 그걸 쌀통을 심지어 이제 쌀통 연구할 때도 적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례를 모으면 진짜 사례만 모집해 놓으면은 책으로도 아마 제가 한 것도 아마 책으로만 또 아마 꾸밀 수 있을 건데 제가 이제 내게 되면 혹시 전에 직장 뭐 이런 데서 또 야 이거 왜 내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뒤쪽 편에 보면은 제가 보면은 컴프레서 개발한 게 있을 거예요. 제일 보면은 그게 제가 미국에 이제 다고지 심포지움 가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게 동특성으로 돼 있어요. 동특성.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교육받았던 동특성하고는 조금 더 어려운 동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신호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신호인자가 지금 변화가 없이 지금 됐는데 저 사례는 신호인자가 변화가 있을 때 RPM이 항시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500, 600, 700으로 실험을 했지만 그 다음 실험할 때는 이게 490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80도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례 개발을 해놓은 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즉 신호인자가 일정치가 않고 신호인자가 약간 변할 수 있을 때의 사례를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